여러분은 지금 시한폭탄을 안고 살고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몸 안에 숨어있는 시한폭탄, 그것이 바로 골다공증입니다. 김영희 씨, 어제 재채기 3번 하셨죠? 축하합니다. 아직 척추가 부러지지 않으셨네요. 박철수 씨, 아침에 5kg짜리 손주를 안아 올리셨죠? 대단합니다. 고관절이 무사하네요. 웃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45년간 정형외과 의사로 일하면서 본 현실입니다. 재채기 한 번에 척추가 무너지고 장바구니 하나에 고관절이 부러지는 비극을 수천 번 목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골다공증 예방에 관해 말씀드릴 정형외과 전문의 김재원입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뼈가 서서히 구멍이 뚫리고 있다는 걸 느끼실 수 있나요? 당연히 못 느끼시죠? 그게 바로 이 소리 없는 도둑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여러분의 뼈는 지금도 조용히, 아주 조용히 약해지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경고음은 없습니다. 첫 번째 신호가 바로 골절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비극은 꼭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께 그 방법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골다공증이 정확히 뭘까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간단히 말해서 뼈의 강도가 낮아져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쉽게 발생하는 질환이에요. 여러분의 뼈는 사실 계속 변하고 있다는 거 아셨나요? 우리 뼈는 살아있는 조직이에요. 매일매일 낡은 뼈를 제거하고 새로운 뼈를 만들고 있죠. 젊을 때는 어떨까요? 새 뼈를 만드는 속도가 낡은 뼈가 없어지는 속도보다 빠르답니다. 하지만 30대 이후부터는 점점 반대가 돼요. 뼈가 없어지는 속도가 더 빨라지기 시작하죠. 특히 여성분들. 폐경 이후에는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확 줄어들면서 뼈 소실이 정말 빨라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남성분들, 안심하시면 안 돼요. 65세 이상의 남성도 골다공증 위험이 높답니다. 골다공증의 가장 무서운 점이 뭘까요? 바로 골절이에요. 특히 고관절, 즉 엉덩이 골절은 정말 위험해요. 제 환자 중에서 고관절 골절이 생긴 분들의 약 15%에서 30%가 1년 이내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절반은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게 됐죠. 이건 그냥 책에서 읽은 숫자가 아니라 제가 45년 동안 직접 본 현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꼭 이렇게 될 필요는 없어요. 골다공증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니까요. 오늘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골다공증 위험 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누가 골다공증에 더 위험한지 알아볼까요? 위험 요인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어쩔 수 없는 5가지 요인들입니다. 1. 나이입니다. 당연히 나이가 들수록 위험이 커져요. 어쩔 수 없죠. 그렇죠. 2. 성별입니다. 여성분들이 남성보다 위험해요. 특히 폐경 이후에는 더 그렇죠. 3. 가족력입니다. 엄마나 아빠가 골다공증이셨다면 여러분도 주의하셔야 해요. 4. 체형입니다. 키가 작고 마른 분들이 더 위험해요. 5. 인종입니다. 우리 아시아인들과 백인들이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아요. 2번째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요인들입니다. 1. 칼슘과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가 약해져요. 2. 운동이 부족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뼈도 약해집니다. 3. 담배와 술은 둘 다 뼈 건강에 정말 안 좋아요. 네. 특정 약물로 스테로이드 같은 약을 오래 먹으면 뼈가 약해질 수 있어요. 5. 너무 마른 것보다는 건강한 체중 유지가 중요해요.
제가 45년 동안 환자들을 보면서 느낀 건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요인들만 잘 관리해도 골다공증 위험을 정말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이나 성별은 바꿀 수 없지만 생활 습관은 오늘부터라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예방법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영양이에요. 칼슘은 우리 뼈의 주요 성분이죠. 성인은 하루에 얼마나 필요할까요? 50세 미만은 800mg, 50세 이상 여성과 남성은 1000mg이 권장돼요. 일부 국제 기준에서는 1200mg까지 권장하기도 합니다. 어디서 칼슘을 섭취할 수 있을까요? 유제품이 대표적이죠. 우유 한 컵에 약 300mg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녹색 잎채소도 좋아요. 케일이나 브로콜리, 청경채 같은 것들요. 요즘은 칼슘 강화 식품으로 두유나 오렌지 주스, 시리얼에도 칼슘을 넣어서 팔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인이 많이 먹는 멸치는 칼슘의 보고예요. 그런데 말이죠. 칼슘만 열심히 먹는다고 해결될까요? 아니요. 여러분의 몸이 칼슘을 제대로 흡수하려면 비타민 D가 꼭 필요해요. 칼슘과 비타민 D는 뼈 건강의 황금 콤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인은 비타민 D가 하루에 800IU 이상이 필요해요. 특히 70세 이상이신 분들도 800IU 이상이 필요해요. 비타민 D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햇빛이 중요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피부색, 계절, 노출 부위, 나이 등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생선 중에서도 기름진 생선들로는 연어, 참치, 고등어 같은 것들이요. 계란 노른자도 들어있어요. 비타민 D 강화 식품들에는 우유나 시리얼 같은 것들이죠. 제가 45년 동안 환자들을 보면서 느낀 건요. 요즘 도시에 사는 분들은 햇빛을 충분히 못 쬐어서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가 정말 많아요. 특히 사무실에서 종일 일하시는 분들, 햇빛 쬐는 거 중요한데 어렵죠? 필요하다면 혈중 비타민 D 농도를 측정하고 의사와 상담해서 보충제를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단백질도 중요해요.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데 필요하거든요. 특히 고령자는 하루에 체중 1kg 당일에서 1.2g 정도의 단백질이 좋아요. 예를 들어 60kg이시면 하루에 60에서 72g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외에도 몇 가지 중요한 영양소들이 있어요. 1. 마그네슘입니다. 견과류나 씨앗, 콩류, 녹색 잎채소에 많이 들어있어요. 잎 비타민 K,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 브로콜리에 많아요. 비타민 C, 과일과 채소에 풍부하죠. 제가 오랜 세월 환자들을 보면서 느낀 건요. 우리 전통 한식이 뼈 건강에 정말 좋다는 거예요. 된장찌개, 미역국, 멸치볶음, 나물 반찬, 이런 한식 식단은 뼈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음식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양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운동이에요. 적절한 운동은 뼈에 자극을 주어서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근육도 강화시켜줘요. 근육이 강해지면 균형감도 좋아져서 넘어질 위험도 줄어들죠. 골다공증 예방에 좋은 운동을 3가지 타입으로 나눠볼게요. 첫 번째, 체중 부하 운동입니다. 쉽게 말해서 서서 하는 운동이에요. 중력에 대항해서 뼈에 적당한 자극을 줘요. 우선 걷기가 가장 쉽고 좋아요. 하루 30분만 걸어도 효과가 있어요. 일주일에 5일 정도 하면 좋겠죠. 조깅이나 달리기도 좋아요. 물론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그리고 계단 오르기도 아주 좋은 운동이에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 보세요. 또한 테니스, 배드민턴 같은 스포츠도 아주 좋아요. 재밌게 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 저항 운동입니다. 근육에 힘을 주는 운동이에요.
이것도 뼈 밀도를 높이는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우선 가벼운 덤벨이나 탄력밴드를 이용해 보세요. 운동기구가 없을 때에는 스쿼트나 런지처럼 자신의 체중을 이용한 운동을 해보세요. 또한 필라테스도 아주 좋은 운동이에요. 세 번째, 균형 및 자세 향상 운동입니다. 이건 넘어지는 걸 방지하는 데 중요해요. 골다공증이 있으면 넘어졌을 때 골절 위험이 크니까요. 예를 들어서 태극권을 해보세요. 천천히 움직이는 운동이라 어르신들에게 특히 좋아요. 요가도 좋습니다. 자세와 균형감을 동시에 잡아주죠. 그리고 밸런스 보드 같은 걸 이용한 균형 운동도 좋아요. 수영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수영은 골밀도 개선 효과는 확실하지 않지만 근력과 균형 향상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체중부하 운동과 함께 한다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제가 45년 동안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느낀 건 이 세 가지 타입의 운동을 골고루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월수금은 걷기, 화목은 가벼운 웨이트 트레이닝, 주말에는 요가 같은 식으로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운동은 꾸준히 해야 효과가 있어요. 한두 번 한다고 뼈가 튼튼해지지 않아요. 주세 회에서 5회, 매번 30분에서 45분 정도가 적당해요. 그리고 여러분, 자기 몸 상태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미 골다공증이 있거나 관절이 안 좋으시다면 무리하지 마시고 꼭 의사와 상담 후에 운동 계획을 세우세요. 영양과 운동 말고도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사소해 보여도 이런 습관들이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든답니다. 우선적으로 담배는 끊으세요. 흡연이 폐만 해롭게 하는 줄 아세요? 뼈도 엄청 약하게 만든답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골절 위험이 무려 40%나 더 높아요. 제 환자 중에 금연 후 골밀도가 눈에 띄게 좋아진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술은 적당히만 드세요. 매일 과하게 술을 마시면 뼈가 새로 만들어지는 걸 방해해요. 여성은 하루에 한 잔, 남성은 2잔 정도로 제한하세요. 소주 한 병이 아니라 한 잔이에요. 진짜 조심해야 하는 것은 넘어지지 말아야 해요. 골다공증이 있으면 살짝 넘어져도 큰일 날 수 있어요. 집안을 점검해 보세요. 욕실의 미끄럼 방지 매트는 깔아두셨나요? 집안 조명은 충분히 밝은가요? 어두우면 잘 안 보여서 넘어지기 쉬워요. 슬리퍼 말고 바닥에 잘 밀착되는 신발을 신으세요. 눈이 잘 안 보이시면 정기적으로 시력 검사를 받으세요. 어지러움을 유발하는 약을 드시는지 의사와 상담해 보세요.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세요. 너무 말랐다고 다 예뻐 보이는 건 아니에요. 지나치게 마른 체형은 골다공증 위험을 높인답니다. 건강하려면 18.5에서 24.9 BMI를 유지하는 게 좋아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 수치를 높일 수 있어요. 이런 호르몬 변화가 뼈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스트레스 관리는 전반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하니 명상이나 심호흡, 좋아하는 취미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주세요. 제가 45년 동안 환자들을 보면서 느낀 건요. 이런 생활 습관만 바꿔도 정말 많은 분들이 골다공증 위험을 확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큰 변화가 아니라도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바꿔가면 돼요.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영양도 챙기고 운동도 하고 생활 습관도 개선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정기적인 검사예요. 골밀도 검사라고 들어보셨나요?
덱사 스캔이라고도 하는데요. 아주 간단하고 빠르게 할 수 있어요. 누워있기만 하면 되니까 전혀 아프지도 않아요. 이 검사로 여러분의 뼈가 얼마나 튼튼한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답니다. 언제 골밀도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여성분들은 65세 이상이 되면 꼭 받으세요. 남성분들은 70세 이상이면 받는 게 좋아요. 폐경 이후에 골절 위험이 있는 여성분들 50세 이상인데 골절을 경험하신 분들, 아까 말씀드린 골다공증 위험 요인이 있는 분들, 검사 결과는 T점수라는 걸로 나와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T점수가 -1보다 크면 정상이에요. 안심하세요. T점수가 -1점에서 -2.5 사이면 주의하셔야 해요. 골감소증이라고 골다공증 전 단계예요. T점수가 -2.5보다 작으면 골다공증이에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해요. 제가 45년 동안 정말 안타까웠던 건요. 많은 분들이 아직 괜찮겠지 하면서 검사를 미루다가 이미 심각한 골절이 생긴 후에야 병원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땐 이미 늦어요. 증상이 없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골다공증은 정말 소리 없는 병이니까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키 검사도 정기적으로 해보세요. 키가 줄어드는 건 척추골절의 신호일 수 있어요. 젊을 때보다 3cm 이상 키가 줄었다면 꼭 의사와 상담해보세요. 자, 지금까지 예방법에 대해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이미 골다공증이 있거나 위험이 높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 마세요. 효과적인 약물 치료도 있답니다.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는 부족할 때 의사가 다음과 같은 약물을 권장할 수 있어요. 1. 비스포스포네이트는 가장 흔히 사용되는 약물이에요. 뼈 소실을 늦추는 고올 흡수 억제제예요. 알렌드로네이트나 리세드로네이트 같은 약들이 여기 속해요. 2. 데노수맙입니다. 이것도 고흡수 억제제인데 주사로 맞는 약이에요. 6개월에 한 번만 맞으면 되니까 약 먹는 걸 잊어버리는 분들에게 좋아요. 3. 골형성 촉진제입니다. 테리파라타이드나 로모소주맙 같은 약들인데 이런 약들은 새로운 뼈를 만들도록 자극해요. 특히 최근에 골절이 있었거나 초고 위험군인 분들에게는 이런 골형성 촉진제부터 시작한 후 나중에 골 흡수 억제제로 바꾸는 순차 치료가 권장되기도 해요. 4.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입니다. 어려운 이름이죠. 쉽게 말하면 여성 호르몬처럼 작용하는 약이에요. 여성분들을 위한 약이죠. 5. 호르몬 대체 요법입니다. 폐경 직후 여성분들에게 단기간 사용될 수 있어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다가 골다공증 예방 효과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명심하세요.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절대로 인터넷에서 찾아서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꼭 의사와 상담하세요. 제가 45년 동안 환자들을 봐왔지만 각 환자에게 맞는 약은 다 달라요. 그리고 중요한 건 약만 먹는다고 다 해결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생활 습관 개선과 함께해야 효과가 더 좋답니다. 약은 도와주는 거지 마법이 아니니까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무엇을 배웠는지 정리해 볼까요? 골다공증은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몰래 진행되다가 갑자기 큰 문제를 일으키는 질환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뭐가 중요했죠? 첫 번째는 800mg에서 1000mg의 칼슘과 800IU 이상의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 먹기입니다. 두 번째는 꾸준한 운동하기입니다. 예를 들어 걷기, 근력 운동과 균형 운동입니다.
세 번째는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하기입니다. 예를 들어 금연, 적당한 음주와 낙상 예방입니다. 마지막은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 받기입니다. 제가 45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깨달은 건요. 골다공증은 한번 생기면 완전히 되돌리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로 오늘부터 예방을 시작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건강한 뼈는 건강한 삶의 기본입니다. 오늘 배운 것을 실천해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봅시다. 여러분의 뼈 건강을 응원합니다.